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 박종기입니다. 오늘은 광종의 인재등용 2편 무방과 개방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우리 역사 연구에서 대단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라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역사는 항상 해석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우리 고려 왕조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평가가 다양한 것이 바로 이 광종이라는, 고려 4대 임금인 광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 역사가들은 광종이라 하면 개혁을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광종하면 그 키워드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역사가들,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가들은 광종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종 이후에 성종 때 고려의 모든 정치제도, 군사제도가 완성되었지만 사실은 성종이 이 군사제도를 완성하기 이전에는 광종이 그 길을 닦아놨다. 광종이 그 길을 닦아놓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쉽게 하면 광종은 외국인을 등용했고 한 개방정책, 그리고 호족 세력을 숙청해서 왕조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려 당대, 그리고 또 고려 후기 조선시대의 역사가들은 광종에 대해서 대단히 다른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현대 역사가와는 다르게 광종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상이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뒷갈려 있는, 그만큼 광종은 논란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종에 대해서 이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이 당대의 광종 때도 살았고 광종이 죽고 나서 성종 때까지, 그러니까 이 최성로라고 하는 사람은, 경주 출신의 유학자 최성로라는 사람은 태조 때부터 벼슬에 나가서 광종, 경종, 성종 6임금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종 시대를 직접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광종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쉽게 하면 광종은 호족을 탄압한 전제군주다. 그리고 지나치게 불교 행사를 많이 하고, 또 전혀 형편없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기와인을 등용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낭비했다. 이 광종이 1년간 쓴 비용이 불교 행사, 잔치, 연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공사에서 태조 왕건이 사용해서 10년 동안의 예산을 광종은 1년 만에 다 사용했다. 최성로에 의하면 고려에 남아있는 호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40~50인밖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은 엄청나게 이제 사람이 숙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혹평을 하냐면, 광종이 이 51세에 사망을 하는데, 광종이 정말 정치를 잘했더라면 어떻게 51세에 죽었겠냐,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해버립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것은 바로 그가 호족을 탄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성로가 죽고 나서 350년, 고려 후기입니다.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바로 원나라 간섭기 때 충선왕을 모시고 원나라 수도에서 중국의 최고의 학자들과 소위 그 망곤당이라는 곳에서 충선왕을 보필하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바로 이 광종이야말로 이 과거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와 유학이 진행됐다. 비로소 학교가 생기고 동네에 글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광종의 과거제 실시로 모든 학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얘기는, 저는 이 이재현 얘기 가운데 이 이편무방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어진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모가 없다, 하여튼 능력 있는 인재를 지향하는 이 지적이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편무방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우리 고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맹자에 나온 거예요. 맹자가 중국의 훌륭한 성왕들을 얘기할 때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바로 이 맹자에 나오면 탕왕은 아주 중도를 딱 지키고 중립을 딱 지키고, 그리고 이편무방했다. 사람을 쓰는데 친소와 기천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이 탕임금의 덕목이고 이것이 은나라가 만들어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조선 후기의 역사가인 이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사라는 이제 유명한 역사책을 썼습니다만, 이 사람은 고려를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고려 발해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면서 신라와 고려를 아주 이 남쪽 지역에 있는 미개한 왕조로 아주 폄하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고려사 가운데서 이 광종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광종의 인사정책을 높이 평가하는데, 역시 이 수산 이종이라는 사람도 바로 광종의 이 이평왕입니다. 이재현도 고려 당대에 살았고, 최성로도 고려 당대에 상해서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광종으로부터 800년 떨어진 이종이가 광종을 평가한 건 이것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것이 아니냐. 최성로는 이 광종이 쌍기를 등용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어중이 떠중이다. 쌍기를 너무 외국인들 너무 후대해갖고 우리 고려인들이 천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얘기를 받아서 수산 이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종의 훌륭한 장점은 쌍기를 등용한 것이다. 이 쌍기를 등용한 것은 마치 연임금이 순임금을 바탕한 것 같다. 연임금의 아들이 단주라는 사람인데 너무 이거는 엉터리야,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순이라는 사람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연임금은 자기 측근들을 많이 썼다가 다 자릅니다. 잘못해. 그 외에 잘라도 아무 얘기를 못한 것은 연임금이 순임금이라는 사람을 등용하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도 연임금에게 아무 소리 했다. 그래서 광종은 대단히 현명한 군주라는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물론 과거제를 실시했고 불교계를 재편했고 호족을 숙청했고 기와인을 등록했다 했지만, 저는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했다시피 바로 광종이 이 이편무방이라는 공정한 인사제도가 광종의 계획을 성공했고, 이것이 고려왕조가 개방정책 그리고 새로운 왕조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오늘날 역사의 교훈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지연과 학연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세움으로써 광종개혁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 과거제 실시를 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이 상기와 같은 사람을 외국인을 등용해서 재상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했다는 거죠. 이 5대 시대죠. 후주 사람이다. 광종 7년에 광종을 책봉하는 사신을 따라왔다. 그만 고려에 와서 병이 났다. 그래서 머물렀는데, 광종이 이 쌍기에 비록 사신단의 일원을 왔지만 상기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광종이 그를 고려의 관리로 박탈했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1년도 되지 않아서 문병, 학문과 학술의 최고 책임자를 맡겼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과거제를 시행하게 했다. 그러므로써 고려의 학문을 숭상하고 하는 풍속이 있었다.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용한 3대 명품 제도를 든다고 한다면, 하나는 저는 불교를 듭니다. 이 불교가 한반도에 수용됨으로써 한국의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우리가 한국의 고대 국가 성립을 얘기할 때 반드시 불교 수용을 하나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바로 이 과거제도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보다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약 500년 전, 400년 전에 수나라 때 처음 과거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을 바로 보면서도 왜 400년 전에 시행된 과거제도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했냐. 그만큼 기득권 세력, 진골귀족, 호족 세력, 이런 기득권 세력 때문에 공정한 시험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광종은 과감하게 상기라는 사람을 말아서 과거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이 과거제도를 시행하면서 비로소 엘리트 관료 집단이 등장하고, 이 엘리트 관료 집단이 호족 세력을 대신해서 고려를 새롭게 계획하는 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광종이 이편무방이라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 그 다음에 이 과거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성리학의 수용입니다. 이 성리학이 수용됨으로써 부패한 고려왕조의 부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낸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이념이 들어오면서 조선왕조의 어떤 방향을 정립시켰다. 공정과 청렴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한국사의 3대 명품 제도 가운데서 고려 때 수입된 것이 2개입니다. 그죠? 과거제도와 성리학이다. 고대 시대에 수용된 불교도 꽃은 어느 시기에 핍니까?
고려 때에 와서 고려 불교가 크게 대장경을 만든다든가 대각국사 어천과 같은 아주 뛰어난 학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광종의 쌍기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광종의 이 인사정책은 고려 전기의 성종 그리고 또 문종 대이르까지 계속 외국인을 수용하고 발탁하는 데다. 그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만은 고려 수도에는 중국인 수백 명이 있다. 개성에는. 그 가운데 저 중국 푸젠성에 있는 민땅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배를 타고 와서 장사꾼이죠. 고려가 대외 무역을 장려하니까. 고려는 몰래 그들의 재능을 시험한 후에 회유에서 관리로 삼거나 강제로 평생 머물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중국 사신이 오면 우리 좀 중국으로 보내달래. 이렇게 제가 다른 기록에 보면요. 고려가 거란과 전쟁을 벌여서 약 10만 명의 포로를 잡았다. 이 10만 명의 포로를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기술자 10,000명은 그대로 고려에 머물게 했다. 고려도경의 서경이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겨요. 고려는 철저하게 능력이 있고 있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는 이러한 개방정책이 오늘날 고려가 새로운 왕조로 도약해서 500년 장기 지속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저는 그래서 이 고려의 너는 어떤 오늘날의 세계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왕조, 글로벌 코리아의 원조가 바로 이 고려 왕조가 아닌가. 어떤 간에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고려 왕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지난 시간이지만 본관과 성씨를 내려갖고 호족과 타협과 공존을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매달려서는 고려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광종은 이 호족들에게 맡겨서는 고려 왕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위 우선의 외국인들 등용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려의 어떤 계획을 시행하고 이 계획 결과 과거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새로운 엘리트 관료들이 등장하면서부터 호족 세력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이러한 과정을 최성로와 같은 사람은 기족적인 입장에서 호족을 과감하게 숙정했다지만은 자연적으로 이러한 세력 물갈이를 제도를 통해서 과거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를 했다는 점에서 이 광종을 우리가 새롭게 볼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종은 당시 세계의 중심인 중국의 선진제도 문무를 수용해서 호족이 좌지우지하는 낡은 관료 시스템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 많은 외국인들이 고려에 와서 관리를 하게 된다. 고려전기 무신정권이 한 200년 동안에 고려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체로 현재 한 17만 명 정도가 고려에 들어왔다. 기화했다. 중국 송사 고려전에는 고려의 인구가 200만이라고 나옵니다. 고려의 인구 가운데 이 기화해서 들어온 사람만 17만 명이다. 이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200만 인구의 17만 명이 외국인이다. 우리가 오늘날 또 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은 외국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4% 이상이 되면 이 다문화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가 이 고려의 경우에 광종의 이 계획을 통해서 성립될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려사 기록에 보면 이 기와인들의 활약한 사실들이 실려 있습니다. 기와인들 가운데서 물론 이제 대부분은 뭐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기술직에 종사합니다만 학자가 되었다든가 또 문인이 되었다든가 관리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인명이 나오는 기록은 약 40명 정도가 기록이 나옵니다. 상인도 있고 통역관도 있고 성녀도 있고 뭐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려가 이 사람들에게 관리로서 우대합니다만은 특히 고려에 와서 거의 재상이 된 사람들은 고려사 열전에 독립열전에 실린 사람이 10여 명이 된다. 그러니까 고려사 열전에는 650명의 인물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서 외국인이 독립된 열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여 명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고려 왕조의 어떤 이 인재 등용 정책의 어떤 상징적인 수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10여 명이 고려에 재상을 지내는 이러한 어떤 개방정책, 이러한 개방정책이 고려를 새로운 왕조로서 도약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다. 그런 점에서 이 광종의 개방정책, 그리고 개방정책은 광종의 계획으로부터 비롯됐고, 광종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이러한 이편무방이라는
이러한 키워드가 광종 계획의 중심이고 또 고려 왕조가 새로운 왕조로 도약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